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지 상담을 맡고 있는 김정호 상담사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3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고 그분들의 걱정과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달 기초연금 34만 8천 원만 받고 계신가요? 나는 이게 다인 줄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정확히는 기초연금 플러스 각종 추가 지원까지 합쳐서 월 104만 원 이상을 수령 중이신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난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이런 반응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에도 상담 오신 70대 중반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기초연금만 받아. 더는 바라지도 않아. 복잡하잖아. 하지만 상담을 해드리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한 달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할인 혜택을 전부 합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박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기초연금 34만 원만 받으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혜택이 더 있어요? 라며 고개를 젓기만 하셨죠. 그런데 하나씩 안내해드리고 신청까지 도와드린 결과 지금은 생활지원 바우처, 통신비 감면,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 전기요금 할인 등 총 7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수령 중이세요. 그 결과요? 한 달에 104만 원 넘게, 즉 1년에 1248만 원까지 혜택이 늘어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문제는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각 기관이 각자 따로따로 운영하고 신청 방식도 제각각이다 보니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주변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담당 부서 외에는 다른 제도까지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정보는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요? 딱 잘라 말하면 예산과 행정 부담 때문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추가 혜택까지 전부 받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만 드립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에이,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이런 거 받기 힘들겠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복지제도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에게 우선 돌아갑니다. 포기하면 손해고 정보를 가진 분만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계신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만큼 억울한 게 있을까요? 제가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에서 드리는 최소한의 기본이고 그 위에 더해지는 다양한 지원들이야말로 삶의 질을 바꾸는 진짜 열쇠입니다. 그 혜택이 누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5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절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실전 정보입니다. 13년 동안 복지 현장을 발로 뛰며 쌓아온 진짜 사례들.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신 혜택과 신청 요령,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너무 늦기 전에 꼭 아셔야 할 이야기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그런데 어르신, 이런 좋은 정보들이 왜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혜택이 있는데 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실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제도마다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고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하고, 어떤 건 콜센터에 전화해서 진행해야 하며, 또 어떤 건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관에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르신들 혼자 힘으로 하시라고 하면 너무 힘드시죠. 스마트폰이 있어도 복지로 앱 사용법을 모르고 전화하면 연결이 안 되고 직접 가려니 다리가 아프고 결국 귀찮다, 어렵다 하시면서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담당자들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도 복지관 상담사도 보통은 자기 기관이 맡은 제도만 알고 있습니다. 즉, 통신비 할인은 통신사에서,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에서,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관에서 따로 관리하다 보니 어르신 한 분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이 주민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다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직원은 기초연금이나 긴급복지 등 몇 가지만 언급하고 끝난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받겠어. 나는 아직 건강한데 뭘, 어려운 사람들 먼저 받아야지. 이렇게 겸손하시고 양보하시는 마음은 참 훌륭하시지만 복지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은 나라에서 정하는 겁니다. 받을지는 어르신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완화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생활 바우처 기준도 완화된다는 정부 계획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신청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각 기관마다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에이 귀찮아. 그냥 지금 받는 거나 받을래 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시면 정말 손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도는 한 번만 신청하면 장기적으로 자동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요금 할인, 통신비 감면 등이 있죠. 이건 한번 승인되면 이후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딸이 대신 통신비 감면 신청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매달 3만 5천 원 정도가 자동으로 할인되고 있습니다. 1년이면 42만 원이에요. 10분 정도 전화해서 신청한 걸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혜택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도 어르신들께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지문 한 장, 웹사이트에 공고만 띄우고 끝인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월 70만 원씩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840만 원, 5년이면 4천만 원 가까운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격차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나누는 벽입니다. 저는 그런 벽을 없애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맞는 정보를 드리고 복잡한 절차도 쉽게 풀어드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던 혜택.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챙겨보세요. 한 달에 70만 원 차이면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그럼 10년이면 얼마일까요? 무려 8,400만 원. 어르신, 이 돈이 정말 작은 돈일까요? 이 금액이면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쓰셔도 되고 손주들 학원비로 도와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나 건강관리, 문화생활 비용으로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혜택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넘게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알려드리기만 하면 어르신들은 행동하십니다. 문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부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어디에 전화하거나 어디로 방문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복잡한 절차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안내드릴 거니까요. 조건만 맞으신다면 어르신도 월 100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고 계시는데 단지 신청을 안 하셨던 것뿐입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그분들께도 꼭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이건 혼자만 알고 끝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챙겨야 하는 정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어르신은 마을회관에서 우연히 복지 안내 책자를 보고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셨고 그 결과 6가지 복지 혜택을 더 받게 되셨어요. 그 책자를 안 봤다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꼭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요? 사실 정부도 이런 정보가 존재한다는 걸 숨기지는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안내는 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는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어렵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힘든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정치적 행정적 이유로 인해 이런 정보들은 소극적으로만 운영되기도 합니다. 예산 문제, 행정 부담, 젊은 세대와의 세대 갈등 등 복지 정책을 둘러싼 고민들이 얽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모든 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우리는 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젊을 때 나라를 위해 일하신 어르신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꼭 확인하고 꼭 신청하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걸음씩 함께 가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모든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추가 혜택까지 전부 챙기게 된다면 예산이 감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약 650만 명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이분들 모두가 각종 바우처, 감면, 일자리 수당 등 추가 월 70만 원씩 받게 된다면 매월 총액 약 4조 5천억 원, 1년이면 54조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2025년 복지부 전체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단 한 가지 지원 항목으로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면 정부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운 수치인 셈이죠. 즉,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은 정부로서도 컨트롤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용히 적극적인 홍보 없이 운영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받을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받게 하자는 구조인 것이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걸 미리 안 알려줬냐 하시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다 알려주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걱정도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대 갈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나는 국민연금도 못 받을 것 같다. 나라는 노인만 챙긴다. 이런 불만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실제로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언론과 여론에서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지제도들은 부처별로 명칭도 다르게 대상도 다양하게 운영되며 전체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분산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감면은 지자체에서, 문화바우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요금은 한전, 노인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제공되다 보니 어르신들 입장에선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정치적 고려가 결합된 현실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행정적 부담입니다. 만약 정부가 방송, 신문, 유튜브 등 모든 채널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관, 통신사 대리점, 한국전력지사에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류 제출 지연, 시스템 오류, 대기시간 폭증, 상담원 과부하, 말 그대로 행정 마비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앞에 줄이 수십 미터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급격한 행정 폭주를 피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은근하게, 조용하게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점만 보면 그럼 결국 어르신들이 불리한 구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먼저 알고 준비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복지제도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보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구조를 원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알아보고 챙기고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복지를 운영하는 철학적인 방식, 즉 선별복지라는 큰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산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운영해야 하기에 복지를 무작정 모두에게 주는 보편복지보다는 정말 필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선별복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철학은 누구나 쉽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번거롭고 절차도 복잡하게 해서 정말로 절실한 분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청해서 받게 만들겠다는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는 복잡한 온라인 신청 절차, 현장 방문, 신분증 외에 여러 서류까지 요구하며 한두 번 신청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포기한 분들이 정작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상담사들이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는 장면, 뉴스나 거리 유세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어르신 교통비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바우처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시행 중인 혜택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다 보니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굳이 드러내기보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포장해서 내놓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아니, 이거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요? 라고 알고 계신다면 공약으로서의 효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존 제도는 조용히 유지하면서 눈에 띄는 새로운 이름의 공약을 반복해서 내놓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혜택들에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신사, 전력회사입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와 협력하여 어르신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할인해 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되면 기업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든지 기간을 제한하거나 지원 가능 연령이나 조건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기업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듯 정부든 기업이든 각각의 사정과 현실적인 이유들이 얽히면서 복지 혜택이 알려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혜택들이 결코 불법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를 따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즉,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행정이 바뀌어 가면서 인터넷,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더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신청을 함께 도와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기관 연결까지 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누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을 때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 상황, 정치적 환경, 혹은 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조건이 바뀌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 때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 복지 혜택들의 신청 조건과 절차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간단히 서류 한 장 내면 되는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 인증, 건강보험료 확인, 자산기준 증명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신청 방식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제도는 모바일 전용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건이 더 까다롭게 바뀔 가능성도 커지고 서류나 절차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지. 이런 거 받는 게 왠지 부끄럽다. 나라의 짐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어르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일하시고 세금 내시며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해 오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십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인 것입니다. 나라가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당연히 그리고 떳떳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한다는 어르신들의 마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은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있는 만큼 배정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꼭 챙기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매달 약 29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참여 우선권이 주어지며 환경정비, 급식보조, 등하굣길 도우미 등 체력에 맞는 공익형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 30시간 활동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신청은 주민센터나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을 특별 감면해주고 있으며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콜센터 123번 또는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비 감면입니다. 모든 통신사 KT, SKT, LG유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만 5천 원까지 휴대폰, 인터넷, 집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또는 1523번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수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비 절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카드를 통해 요금이 대폭 할인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통카드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비 경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할인, 만성질환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확대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병원 접수 시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바우처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약 3만 원 상당의 문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문화적 소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바우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생필품, 약국,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물성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혜택들을 모두 활용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 모 할머니께서는 기초연금 34만 8천 원의 노인 일자리 29만 원, 전기요금 할인 2만 원, 통신비 감면 3만 5천 원, 교통비 절감 5만 원, 의료비 할인 8만 원, 문화바우처 3만 원, 생활지원 바우처 20만 원 등 총 104만 원이 넘는 월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부산의 김모 할아버지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총 10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계시죠. 이처럼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알맞은 추가 지원을 받으신다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도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는 해마다 갱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초기 신청만 잘하면 이후는 편리하게 관리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주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관, 주민센터, 가까운 상담사들이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동안 일하시며 기여하신 세금, 이제는 다시 돌려받으셔야 할 시기입니다. 자격이 충분하시니 이제는 당당하게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어르신의 권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